이거는 이제 쭉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다. 불연속이.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는 딱 출제되는 게 이제까지 동그라미 1번에서 5번까지의 이 문제만 나왔다. 뭐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야. 시간 낭비야. 이거 보자. 앞면이 갑이 을에게 발행을 했고 뒷면에 을이 병에게 배설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배설가 병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으로 시작을 해. 이게 끊어진 거지. 그지? 그리고 홍길동이 현재 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럴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이게 폐서 불연속이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병이 사망하고 아들 정이 물려받았다, 혹은 병이 정에게 민법의 지명 채권 방식으로 양도를 했다, 이래 가지고 폐서 연속이 끊어졌다. 여기에 왜 이게 끊어졌는가, 그지? 여기에 이런 원인으로 뭐 이러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정이라는 사람은 무권리자 뭐 강도 이런 거 아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엄을 물려받은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여기에 이 정이라는 아들은 권리자지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1번 문제 읽어. 뭐 알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아들 정은 권리자지 무권리자 강도나 습득자 따위가 아니다. 당연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읽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사례 문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옵니다. 아들 정이 권리자라고 했을 때 정이 홍길동에게 또다시 배설을 했다면 홍길동은 권리가 있는가? 있죠. 아들 정의 권리를 승계 취득했단 말이야. 이런데 이야기에 작은 글자를 읽어. 그게 뭐지? 정이 홍길동에게 배설을 하더라도 배서 불연속이 있었지만 설령 이때도 정이 홍길동에게 했던 배서는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고, 그러니까 권리가 홍길동에게 이전되니까 승계 취득을 하는 거야. 요거 빨간 밑줄 부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권리 이전적 효력은 꼭 배서 연속이 있는 때만 권리 이전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의 권리는 홍길동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동그라미 3번 읽어. 이게 만약 홍길동이 갑에게, 그지, 약속금의 발행인인 주채무자 갑에게 지급 제시를 했다가 갑이 알거지라서 지급이 거절이 되었다면 이때 홍길동이 정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이때도 물어달라고 할 수 있어. 뭐라고? 이건 말이야. 홍길동이 갑에게 지급 제시했다가 갑이 알거지라서 돈을 못 줄 때 홍길동이 정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냐? 물어달라고 할 수 있지. 왜 이걸 물어달라고 할 수 있지? 아니 이러니까 여기에 정이 뭐 찍었니? 도장 찍었잖아. 도장 찍었으면 그러면 책임지는 거야. 상환에 묻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냐? 이야기에서도 아니 그런데 제1배서 제2배서 사이의 배서가 끊어져 있는데 불연속하고 상관없고 어쨌든 도장을 찍었다면 담보적 효력은 있는 거예요. 이야기에 여러분 빨간 밑줄 2개 한 방에 읽어 시작. 뭐라고?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은 배서 연속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읽어. 동그라미 4번 읽어. 이게 뭐 홍길동이 갑에게 지급 제시를 할 때 배서 불연속이었잖아요. 이럴 때에 일단 갑이 한번 강하게 버텨보는 거야. 뭐라고 버틸까? 아니 홍길동 씨, 내가 볼 때 당신은 강도처럼 보이는군요. 홍길동 씨, 배서 연속이 끊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갑이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이럴 때는 과연 그러면 배서 연속이 되어 있다면 소진 홍길동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될 건데 이게 배서 연속이 없단 말이야. 추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홍길동이 권리자인지 강도인지 증명 책임 누가 증명해야 될까? 나는 모르겠고 니들이 빨리 동그라미 4번 끝까지 읽어. 알겠나? 일단은 홍길동에게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홍길동이 내가 진짜 권리자가 확실하다는 걸 홍길동이 증명해야 한다. 뭐가 연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배서가 연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정력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이게 홍길동이가 증명을 해야 된다. 갑이 나는 홍길동 당신을 못 믿겠다 그러면 홍길동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증명을 해야 할까? 갑이 을에게 발행했고 을이 병에게 배서했고 병이 사망하고 아들 정이 물려받았고 그 아드님 정이 나에게 홍길동에게 배서했다. 이거 모든 과정을 다 풀코스로 증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홍길동은 정말 그러면 힘들 건데 동그라미 5번 읽으십시오. 뭔 말인지 알았나? 홍길동이 이 전 과정을 그지 풀 코스로 증명을 하는 건 아니고 딱 배서 연속이 끊어져 있는 부분 병이 사망하고 정이 물려받은 아드님이시다. 그것만 홍길동은 증명하면 된다. 나머지 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5번 끝까지 읽어. 여기에도 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저 했던 얘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이든 합병이든 혹은 상속이든 말은 다 똑같은 거야. 예, 여기에 1번에서 5번까지 여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 외에는 배서 불연속은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야. 혼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일단 문제집을 꺼내요. 문제집을 꺼내 가지고 자 빨리 열어라. 문제집에 380년을 보면 큰 그림 문제가 나올 거다. 예, 여기에 그 문제집의 그림 문제를 여러분은 이제 일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듣는 여러분은 화면을 쳐다본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 380페이지 펴두고 화면을 쳐다본다. 여기에 있는 이 문제집의 그 뒷면 그림인데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제 화면에 띄워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자. 뭐 앞면은 말이야 아무개라는 사람이 A에게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아무개의 존재는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발행을 했겠지. 누군가 씨 아니면 아무개 씨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발행을 했고 수취인이 A였는데 A가 뒷면에 그걸 B에게 배서를 했다. 예, 여기 4개의 배서가 있죠. 그지 제1배서, 제2배서, 제3배서, 제4배서.
이 가운데 1번 A가 B에게 했던 그 배서는 배서금지 배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배서는 C가 괄호에게 배서를 했다. P배서인을 그 공란으로 한 백지식 배서. 그 다음에 3번 배서, 그거는 D가 E에게 했는데 이때 일반적인 배서가 아니고 무담보 배서. 이거 지급 거절당해도 나 D는 못 물어준다, 이런 글자를 썼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배서는 또 F가 G에게 배서를 했는데 이게 분명히 3번 배서가 E로 끝나는데 4번 배서는 F로 시작해서 배서 불연속이 발생했고, 또 1번 배서가 B로 끝나는데 2번 배서는 C로 시작해서 또 배서 불연속이 발생했고, 예, 이랬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에 이게 현재 소지는 G라는 사람이 음을 소지하고 있죠. 이런데 소지인 G에 대해서 앞에 등장인물들 가운데 누구가 과연 물어줄 의무 담보 책임을 지는가, 누가 상환 의무를 지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후보자는 4명입니다. 왜 4명이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엄상 의무를 안 지니까. 이런데 이 김영란인 또는 서명을 한, 그러니까 상환 의무를 질 후보자는 A와 C와 D와 F 4명 가운데 이제 후보자가 4명이 있고, 이들 가운데 누가 과연 상환 의무를 지는가? 먼저 여러분들 1번 후보자 A는 소진 G에게 물어줄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뭐 때문이죠? A는 어떤 배서를 했다? 배서금지 배서. 그게 배서금지라고 하든 지시금지라고 하든, 여러분 문제집에는 아마 지시금지라고 되어 있나? 뭐 어쨌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그게 배서금지 배서를 하면 A는 직접의 피배서인 B에게는 상환 의무를 지지만 B 뒤에 음을 취득했던 사람에게는 상환 의무를 안 진다고. 그러니까 한참 떨어지는 G에게는 전혀 상환 의무를 안 지는 거야. 배서금지 배서인은 바로 직접의 피배서인 B에게까지만 상환 의무를 지니까 G에 대해서는 안 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후보입니다. 2번 후보 C는 상환 의무를 집니까? 예, 집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하는 거지요? 이때 C는 일반적인 배서를 했고, 물론 백지식이긴 하지만 어쨌건 도장을 찍었고, 이게 아무리 C가 도장을 찍을 때 배서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 연속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서 불연속이 있다 하더라도 뭐를 찍었다면 뭐 의무를 진다고, 도장을 찍었다면 상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번 후보 D는 상환 의무를 지나 안 지나? 안 지지. 무배축이 가운데 첫 번째 머리 글자 무배축의 무담보 배서. 무축이는 누구에게도 담보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 물적 강변이니까. 예, 이제 4번 후보입니다. F. 이 사람은 과연 상환 의무를 지는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면, 여기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이 만기가 1월 26날이었대요. 만기가. 그런데 F가 G에게 했던 배서가 1월 26날 배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만기 날짜에 F가 만기에 저 앞에
이 약속음의 발행인에 가서 돈 달라 주채무자에게 언금 청구를 F가 하면 되는데 F가 만기에 언금 청구를 하러 저 앞에 아무 계신지 누군가신지 그 사람에게 지급 제시를 한 게 아니고 만기에 이걸 G에게 배설을 했다. 그게 혹시 기한 후 배설가 되는 게 아닐까?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기한 후 배설라 그러면 민법의 뭐 양도 효력만 인정을 하죠. 지명채권 양도 효력만 인정을 해. 기한 후 배설하면 그러면 그게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 효력만 있다 그러면 머리 글자 세 가지 뭐가 인정이 안 되죠. 인손상이 안 돼. 이 가운데 세 번째 머리 글자가 뭐지? 그지 지명채권 양도 효력이 있는 기한 후 배설하면 이때는 물어달라 상환 청구권이 G에게 발생 안 해. 즉 기한 후 배설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실력 있는 분들은 바로 입으로 대답을 하고 실력이 조금 딸리는 분들은 강의 노트 262면을 열어 대답을 하고 이게 후배서란 모후의 배서, 모후의 배서 또는 모후의 배서 두 가지를 기한 후 배서라고 그래. 시작. 지급 거절 증서가 작성된 후의 배서 혹은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의 배서 그것만 기한 후 배서라고 해. 모르는 분들은 바로 인강 일시정지 누르고 262면 빨리 읽어. 여기에 262면에 가보니까 A 후의 배서 또는 B 후의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게 B 후의 배서 그게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의 배서 그것도 기한 후 배서가 되고 그건 인선상 보호가 안 된다는 건데 문제는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을 리듬감 있게 외워봐. 시작.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만기가 1월 26날이라 그러면 이때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1월 27일 28일이고 그 후의 배서 1월 29일부터의 배서가 기한 후 배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F가 G에게는 1월 26일 날 배설을 했거든. 이거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니고 만기 후의 배서일 뿐 기한 후 배서는 아니야. 이러고 보니까 그때 혁풍쌤이 뭔가 안 읽고 슬쩍 시침 뚝 떼고 넘어갔던 게 있었는데 미안해 그때는 혁풍쌤이 실력이 없어서 이걸 몰랐거든. 262면 열어. 여기에 맨 위에 줄 거기 조문 박스 안에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빨갛게 밑줄까. 여기서 만기 후의 배서가 뭐를 말하는 걸까? 이제 자 손가락으로 262면과 현재 진도 페이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1월 26일과 그 다음날 플러스 1 플러스 2 그지 27일 28일까지의 배서는 만기는 도래했다. 그 뒤에 배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통기간이 만기 플러스 이틀이 지난 건 아니잖아. 요 날짜에 이루어진 배서를 만기 후의 배서라 그래. 요거는 어떤 효력이 있다고 만기 전의 일반적인 싱싱한 우유를 팔아넘긴 것과 똑같게 보호가 된다. 인선상의 보호가. 뭔 말인지 알았니? 그런데 1월 29날부터의 배설을 기한 후 배설라 그러고 그거는 썩은 우유에 해당하니까 인선상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다. 어쨌거나 여기에 1번, 2번, 3번 후보는 검토를 했고 4번 후보 F가 과연 물어줄 의무를 지는가 즉 G가 F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보호를 G가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기한 후 배서인가 아닌가 아니다. 만기 후의 배서일 뿐 기한 후 배서는 아니므로 G는 F에게 물어달라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가 되는 걸.
뭔 말인지 알았다면 마무리로 여기 두 줄을 빨리 읽어. 요거 마지막에 두 줄. 예, 읽었다면 우리 저 앞에 262면에도 몇 글자 써야 되겠네. 262면 맨 위에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빨갛게 괄호로 묶어.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 위에 약간 여백이 있지. 거기에 어떤 머리 글자 세 가지 보호가 된다라고 빌게. 머리 글자 세 개 학생 기억이 안 나서 못 불러서 알았었어. 알겠냐? 그건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것은 인선상의 보호가 되는 거다 이 뜻이다. 뭐 이런 정도 했다면 이제 또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집 이제 열고 이거 정말로 미안한데 말이야. 아무것도 나는 힌트 안 줄래. 시간 딱 10초 동안 줄 테니까. 이 문제에 과연 C가 D에게 과연 물어줄 의무가 있냐 없냐. 여러분 능력으로 10초는 너무 짧아. 15초 줄게. 27번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다. 시작. 예, 나하고 한번 연구를 하자. 먼저 앞면 뒷면이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 큰 설문으로 위에 굵은 글씨 두 줄 반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앞면은 A가 도장을 찍고 B에게 발행을 했다. 당연히 그거고 뒷면에 제일 배서는 어떻게 되어 있지? B가 도장을 찍고 화살표 그 다음에 C의 이름을 쓰지 않고 P 배서인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게 뜻이 뭐야? C의 이름을 쓰는 대신에 공란으로 괄호 블랭크를 해도 어떤 배서? 백지식 배서를 했다. 이런 이야기지.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문제집에 27번 문제를 열어두고 화면은 여기를 혁붕쌤 요 부분 화면을 쳐다보고 앉아서 그 뭐 여러분 알아서 그냥 그 모니터에 사진을 찍어. 예, 앞면은 A가 도장을 찍고 B에게 발행을 했다. 뒷면은 B가 도장을 찍고 화살표, 공란, 괄호. 자, 이런데 여기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앞면 뒷면의 기본적인 그림인데 이제 여러분 문제집을 쳐다보도록 해. 문제집에 1번 지문은 C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니 이제 여러분은 화면을 쳐다보지 말고 1번 지문 글자로 C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뒷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림으로 연상을 해봐. 1번 지문 읽어. 여러분 이때 C는 도장을 찍었나요? 찍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 거기 1번에 C가 P 배서인란을 빈칸으로 하는 뭐를 하여? 배서를 하여 라고 돼 있지. 여러분 배서를 했다는 건 C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정식의 배서든 백지식 배서든 간략 백지식 배서든 어쨌건 여기서는 P 배선을 공란으로 했다. 이제 그림을 쳐다보면 뒷면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C가 했다는 거야. 알겠니? 이러면 여기에 C는 도장을 찍었지.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C가 담보 책임을 즉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고르라. 1번이 정답이야. 1번 C는 도장을 찍었다고. 알겠냐?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2번에서 5번까지는 C가 담보 책임을 상환 의무로 안 지는 거거든. 여러분은 이 달달한 그림에 놀아나지 말고 딱딱 2번 지문의 글자를 읽어. 2번 읽어. 이거는 뭐를 했다는 거야?
거기 제1배서의 공란 부분에 C가 D에게 어음을 넘기려고 할 때 나의 어음을 앞으로 넘겨 받으실 D님의 이름을 내가 써드리지 라고 C가 D의 이름을 써가지고 어음을 D에게 넘겨줬다. 그게 2번 그림이야. 이제 모니터 화면 쳐다봐. 뭔 그림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C가 상환의 물을 집니까? 안 집니다. C는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문으로 3번 지문 읽어. 이거는 무엇이? C가 어음에 잉크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훌러덩 D에게 그대로 넘겼다 이 뜻이야. 요거를 네 글자로 C가 뭐를 했다고 하는 거지? 단순 교부를 했다 C가. 그러면 이제 또 모니터를 쳐다봐. 그러면 3번 그림에서도 C는 기명날인을 안 한 거야. 안 했다면 도장 안 찍었으면 상환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원문으로 4번 읽어. 이건 4번에는 공란의 C가 자기의 이름을 써넣었다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써놓은 뒤에 C가 D에게 넘길 때 민법의 어떤 방법으로 넘겼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오랜만이구나. 한 10분 만이네. 이 그 C가 자기 이름을 더 집어넣고 D에게 민법의 지명채권 방식으로 넘겼다는 것 뭐하기 뭐로 넘겼다는 시작 의사표시 더하기 통지승낙 더하기 어의 점유도 D에게 이전을 해주는 식으로 넘겼다. 그래서 아주 잘했는데 하지만 C가 도장은 찍어서 안 찍어서 안 찍었잖아. 그러니까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거야. 알겠냐? 마지막에 5번 지문 읽어. 5번 지문에서는 이때는 C가 배설을 하기는 했구나. 그래서 C가 배설을 했다. 여기에 표시. 도장을 찍었네. 그럼 담보 책임질 텐데 아니야. 그런데 무담보라는 문구를 기재를 했대. 머리 글자 아는 거 있냐? 그거 무배추기, 무추기는 물자강변 누구에게도 안 물어주는 것이 도장을 찍었지만 안 물어주는 거야. 알겠냐? 여기에서는 찍기는 찍었지. 그러나 무담보라는 글자를 썼잖아. 그러니까 안 물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만 물어줄 의무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혀 물어줄 의무가 C에게 발생 안 하는 것들이야.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건 뭘까? 실전에 들어가면 절대로 혁풍쌤이 모니터를 들고 뒷면 그림을 안 보여주거든. 니들이 스스로 뒷면 그림을 머릿속으로 연상해서 띄워서 C가 담보 책임 상환의무를 지겠구나 이제 그걸 띄울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기도할게. 잘 띄우기를. 그 다음에 어쨌건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상환의 의무를 C가 지는 건 1번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29번이거든. 자,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모니터에다가 사진 찍었니? 그 사진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 여기 모니터가 이거 위아래가 좁아서 요 위에 썼던 요 그림과 아래쪽에 29번을 동시에 보이게 하려면 막 이래야 돼.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어지러워.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던 걸로 쳐다보고 그리고 문제집은 글자, 모니터도 여기 글자를 띄워서 하나하나의 지문에 대답을 하자. 29번 빨리 읽어. 예, 1번 지문 읽어. 1번 읽어. 뭔지 알겠냐? 여기서 그 공란에 D의 이름을 기재를 하고 나의 음을 앞으로 넘겨 받으실 D님의 이름을 써드려야지. 그리고 C가 D의 이름을 써서 D에게 넘겨준다.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양도하면 돼. 물론 이때 참고적으로 말을 하면 여기 1번 지문 올바른데 양도할 수 있어. 그런데 양도는 할 수 있지만 이때 C는 상환의 의무는 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야. 알겠니? 그 다음 2번 지문 읽어.
이거는 마지막 그 마지막 피배서인들아니 괄호 공란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C가 그대로 A에게 가서 돈 달라 지급 제시를 한다. 그러더라도 C는 추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배서 연속이 있다라는 뜻이야. 필기해. 알겠냐? 추정력 그게 바로 언법에서는 배서 연속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2번 지문은 O야 X야? O입니다. 배서 연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읽어. 이거는 C가 잉크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훌러덩 D에게 네 글자 뭐를 했다는 거지? 단순 교부. 알겠냐? 이런 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3번 지문 읽어. O야 X야? O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 이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던 그 뒷면 그림 가운데 1번 그림 모양으로 했다는 뜻이야. 내 말 알겠니? 그래서 그걸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4번에 물론 양도할 수 있다. 올바른데 이 4번 그림의 그런 형태라면 C는 상환 의무도 지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올바른 거야. 그런데 잘못된 걸 골라라. 그럼 틀린 건 5번밖에 없을 건데 5번 한번 읽어봐. 여기에 5번을 읽었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띄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웠지만 이제 5번 지문 정도는 기억을 할 거 아니야. 자, 여기에 5번 지문에 써져 있는 것은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지. 알겠니? 이 공란에 C가 자기의 이름을 써넣었다는 거야. 그지? 써넣고 그 뒤에 D한테 이음을 넘겼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양도를 하는 게 일반적일까? 민법의 지명채권 방식으로 양도가 되는 거지. 배선은 하지 않고 이대로 C가 D에게 넘기게 되면 민법의 지명채권 방식으로 넘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출제를 했던 사람이 다만 지명채권 방식으로 넘기는 것 빼고 그 외의 가능성으로 대답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 방식을 빼면 5번과 같은 방식으로는 못 넘긴다. 그걸 찍어달라. 답은 5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야. 아주 졸렬한 출제야. 1번에서 4번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그지 훌륭한 스마트한 출제인데 5번은 왜 이렇게 뭐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까? 어쨌건 아주 심하게 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빨리 5번 해설 읽어. 예, 뭔 말인지 뭐 알았다면 여러분은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 출제자가 여기에 지명채권 방식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여기에 써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건 지명채권 방식일 뿐인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5번이 틀린 거다. 이 정도로만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 5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지문이 올바르다는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29번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건너뛴 거. 자, 28번에도 이게 배설을 했던 사람, 넘긴 사람에게 담보 책임 상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뭐냐? 인정이 된다면 O,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인정 안 된다면 X. 1번 읽어. 여러분, 이게 아까 소진 출급식의 배설은 예를 들어서 의리병에게 배설을 한다. 그럴 때 의리도장을 찍고 화살표 그 공란 괄호를 하지 않고 소지인이라는 글자를 화살표 오른쪽에 쓰는 걸 그걸 말하는 거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소진 출급식 배서는 어떤 배서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백지식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알고 있지? 공란으로 한 거하고 똑같다. 1번 지문 한 번 더 읽어. 이건 한마디로 을로부터 병이 백지식 배서, 공란의 배서를 받은 뒤에 잉크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훌러덩 병이 정액에 넘긴다. 결국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냐?
뭐를 했다는 것이? 단순 교부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양도를 하면 담보 책임이 있다, O, 없다, X. X인 거지. 담보 책임 없는 거야. 그래서 담보 책임이 없다. 이건 빨리 1번 해설. 1번이 엉뚱한 데 썼네. 여기 1번 해설 읽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5번 지문 읽어. 어제도 공부를 했고 그 앞에 시간에도 했는데 누구 또는 누구가 뭐 무담보 기재한 거는 개무시하면 되는 무익적 기재다. 시작. 환음의 발행인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 무담보 기재한 것은 무익적 기재다. 써봤자 무시당한다. 여러분 원래 환음의 발행인과 수표의 발행인은 주채무자가 아니고 상환의무자인데 이들이 지급이 안 되더라도 나는 책임 안 집니다. 이따위로 썼다면 무익이다. 알고 있지? 5번 지문 읽어. 이건 환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 지급 무담보 그 무시하면 됩니다. 그건 원칙대로 환음의 발행인은 상환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5번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아래쪽에 담보 책임 인정되는 경우를 고르라고 했는데 5번 해설 빨리 읽어. 알겠니? 그 다음에 내려가자. 자, 문제 아래쪽에 30번. 예, 여기서는 3번 지문 읽어. 이게 뭔가 하면 앞면은 갑이 을에게 발행했다고 되어 있고 뒷면에는 을이 병에게 배서했다 제1배서 그리고 병이 정에게 배서했다 제2배서 이렇게 쭉쭉 배서 연속이 이어져 있어. 그런데 정이 정말 더럽고 찢어지고 막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은 정이 배서 연속은 되어 있는데 5억 원짜리 액면가의 어물용지를 들고 정이 갑에게 가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갑이 너 도둑놈이지 뭐 이런 이야기 폭언을 했다라고 할 때 정은 차분하게 배서가 연속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는 권리자입니다. 이 말만 하면 게임 끝난다 이 뜻이야. 빨리 한 번 더 3번 읽어. 30번에 3번 지문. 이때 더러운 옷을 입은 어머니 점유자 정이 배서 연속이 보이십니까? 나는 진짜입니다. 라는 말만 하면 이 정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어도 적법한 소신으로 추정한다. 올바른 지문입니다. 알겠나요? 예,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그 다음 문제 31번. 거기 여러분도 내가 딱 그 앞에 형광펜으로 끄둔 부분을 여러분 밑줄 긋도록 해. 어디에 끌까? 지시 금지 문구를 기재하여 어물 발행. 이거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시 금지. 그것은 배서 금지하고 똑같은 말이지. 위에는 배서 금지라고 써두고. 그런데 뒷면에 배서인이 이 문구를 쓴 것이 아니고 발행인이 문구를 앞면에 썼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배서 금지 어음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배서금지 어음은 지시증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걸 갑이 을에게 배서금지 어음을 발행했으면 을은 뒷면에다가 병에게 배서를 한답시고 배서해봤자 낙서한 것일 뿐입니다. 배서 못합니다. 배서금지 어음은 지시증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을이 병에게 이걸 굳이 양도를 한다면 민법의 어떤 방식, 어떤 효력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야 되고 효력도 지명채권 양도 효력에 불과하니까 인선상은 보고가 안 될 거예요. 2번 지문 읽어. 알겠니? O야 X야. O입니다. 지명채권 방식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4번 읽어. 이게 뭐지? 갑은 을과의 원인관계에서 갖는 항변사유, 원인관계가 실효되었다라는 등등의 항변사유, 즉 을이 모일 때 사기꾼이다. 글씨도 거지 같다.
을이 사기꾼이다 이런 항변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갑은 평에게도 거절할 수 있다. OX 올바릅니다. 이유가 뭘까? 이것은 지명채권 양도 효력만 있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넘겼다고 할 때 양수인 병이라는 사람, 이때 양수한 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냥 병이라고 내가 붙인 거야. 이 양수한 자는 인선상의 보호를 못 받는 거지. 따라서 4번 지문 한 번 더 읽어. O야 X야. O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래쪽에 빨리 4번 해설 읽으십시오. 예, 이래서 우리 조금 전에 2번과 4번 지문 읽었는데 둘 다 올바른 거였고요. 그 다음 문제 내려가자. 자, 문제 32번. 워낙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거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래쪽에서 과연 C가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거꾸로 말하자면 어떤 글자 등등이 들어가면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것들이 아까 있었죠.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 한번 볼까. 만약에 누군가가 현재 소진에게 합병 혹은 상속 혹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겼다면 그런 넘김을 받은 사람은 선의 취득을 못하지.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사망했고 아들이 물려받았다. 똑같이 지명채권 양도 방식이든 상속이든 선의 취득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배서금지엄은 어떤 방식으로만 넘길 수 있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기는 거니까 넘겨받은 사람은 선의 취득을 못하지. 그 다음에 이건 효궁쌤 어려운데 3번 지문 읽어봐. 이거 뭐지? 오,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화면에 노트 262면 상단에 언법 20조를 한 번 더 읽어보라고 선생님 메모를 했네. 262면 한번 읽어보자. 206,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조문이구나. 여기에 보니까 눈 감아 A후 또는 B후의 배서는 기한 후 배서로 인선상 보호가 안 된다. A와 B의 알맞은 말 시즈. 여기에 중요한 게 B인데 B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런데 여기 3번 지문 볼까? 3번 지문에는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 여러분 지급 제시 기간은 리듬 넣어서 시작.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만기 빼고 플러스 1 플러스 2인데 지급 제시 기간은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잖아. 그런데 어쨌건 이게 이틀이든 사흘이든 후라고 하는 것은 6월 5일이 만기라면 지급 제시기간은 6월 5일, 7일, 8일이고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은 그 7일, 8일인데 결국 후라고 하는 건 6월 9일부터의 배설을 말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최대한 출제자가 숨기기 위해서 기한 후 배설을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기가 싫은 거야.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라는 걸 안 보여주고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난 후 그래도 그게 그거인 거야. 끝나는 날짜는 지급 제시 기간이나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나 똑같이 6월 5일, 7일, 8일. 끝나는 건 6월 8일 날 끝나니까. 알겠냐? 이러니까 결국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난 후에 배설을 했다. 좀 전에 혁풍샘 진하게 밑줄 건 부분 보여? 이것도 결국 어떤 배설을 말하는 거다? 기한 후 배설을 말하는 거다. 기한 후 배설이니까 인선상이 안 되는 거지. 인선상이 두 번째 머리 글자 뭐도 안 된다. 선의 취득도 안 된다. 알겠냐? 예, 그러면 2번에서 5번까지는
특히 3번은 기한 후 배서니까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선의 취득이 되는 건 1번밖에 없다. 그지? 자, 어려운 과제를 낼게. 1번 음의 앞면 뒷면 어떤 식으로 이게 생겨 있는 걸까 한번 추측해 봐. 이건 선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인데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앞뒷면이. 여기 자 이제 화면에 뭐 사진을 찍고 싶다면 찍고 뭐 그냥 눈으로 기억하려면 기억하고 요런 그림이야. 이게 뭐니? 자 문제 30. 앞에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뭐 홍길동이란 이름을 혁선생님이 붙였어. 홍길동이 A에게 발행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도둑놈 B가 슬쩍 도둑질했다. 도둑놈 B가 엄을 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건 A가 쓰여져 있는데 들고 있는 놈은 도둑놈 B가 들고 있으니까 도둑놈이 표시나잖아. 배서연속이 없잖아. 그러니까 도장 가게에 가서 A의 도장을 하나 위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나 B에게 배서했다는 식으로 A의 도장을 위조해서 배서를 B가 배서 위조를 한 거고, 배서 위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B는 실질적으로는 무권리자이지만 배서 연속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배서 연속이 있다 보니까 겉보기에 진짜처럼 보이는 그지 형무악독 두 번째 머리 글자 그 형식적 자격이 B에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량한 C에게 음을 또다시 배서해서 팔아먹은 거야. 알겠니? 이럴 때 양도인 B는 무권리자지. 그러면 형무악독 모두 해당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머리 글자인 배서 연속에 해당하는 형식적 자격도 있고, 세 번째 머리 글자 양도인 B는 C에게 양도한 B는 무권리자이니까, 그지? 이럴 때는 C가 선의 취득을 한다. 자, 아래쪽에 이제 그러면 문제, 자 위에 그림까지는 한꺼번에 보이게 잡을게. 32번에 1번 지문 읽어.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실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는 거. 이래가지고 C가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정답은 1번입니다. 알겠니?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여러분은 아직 어리잖아. 사회생활을 안 했잖아. 유가증권이라고 한 거 본 적도 없잖아. 사임당만 봤지. 유가증 로또 같은 거 본 적은 있지. 그 유가증권이라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 말고는 본 게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떠오를 거야. 앞뒷면이. 떠오르는 분들은 아주 감각이 좋은 건데, 그거보다는 니들은 말이야, 이런 글자가 보이면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걸 머리에 정리하는 게 오히려 푸는 속도가 빠를 거야. 이런 건 놓치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 문제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에 문제집 빨리 열어봐. 노트 아니야, 문제집. 380면. 여기에 뒷면의 그림이 나오는데, 뒷면의 그림 가운데서 F가 G에게 했던 그 배서에 1월 26일이란 날짜 보이니? 빨갛게 동그라미에 F가 G에게 한 그 배서 그림의 1월 26.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배설안에도 1번, 2번, 3번 배설안에도 몇 월 며칠을 배설했다는 날짜가 있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날짜가 배서 날짜 또는 배서 일자 뭐라고 표현을 하든 똑같은데, 그거를 쓰는 것이 예의로 씁니다. 하지만 언법에 꼭 배서 일자를 써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뭐라고? 배서 일자는 배서의 요건은 아닙니다. 예의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그림, 여러분 교과서 그림에도 그 날짜가 있는 건 실무에서 배서 일자를 쓴다는 그 예의에 따라 기재하는 그걸 이제 도해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낸 거고. 이제 그러면 문제집으로 가자. 문제집에 1번 지문 읽어. O야 X야. 여기서 이미 틀렸지.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이므로 이미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쳐다봐. 뭐 했다고?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하는 배서를 금지했다. 밑줄 건 부분 배서인이 배서를 금지. 이걸 뭐라고 부르지? 배서 금지 음이라 부르나? 아니야. 저건 배서 금지 배서라고 부르지. 빨리 3번 끝까지 읽어. 의리병에게 배서금지 배서를 했을 때 그 배서인 을은 어머의 그 후의 피배서인 예컨대 병이 정에게 넘겼다면 정이라는 사람부터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번 지문 O야 X야. 올바릅니다. 알겠니?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고 3번 지문은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풀이했던 그 어려운 그림 문제가 지금 화면에 뜨고 있지요. 아까 열심히 다 풀이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아래쪽에 35번 문제. 여기에 4번 지문 읽어. 이게 제1배서의 P배서인은 A회사라고 쓰여져 있고 제2배서의 배서인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을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럴 때는 이것은 배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완벽하게 연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A회사의 사장님 이름이 을이라면 그것이 여기서 결국 제1배서의 P배서인하고 제2배서의 배서인은 똑같은 인물, 똑같은 법인이잖아. 배서 연속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직접 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기관 을이 A회사를 대표해서 찍었다라 현명을 한 것일 뿐 어쨌건 완벽하게 연속입니다. 배서 연속입니다. 4번은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입니다. 빨리 4번 한 번 더 읽어. 잘못된 거.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일반론 배서 일반론은 끝났고 특수 배서 이거는 말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배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주심위임 배서, 입질 배서, 기한후 배서 뭐 이런 등등 특별한 배서를 공부를 하는 건데 먼저 제일 앞에 시작하는 건 백지식 배서가 시작이 되는군요. 이거 우리 조금 전에 문제까지 다 풀이 끝냈습니다. 백지식 배서는 이건 한마디로 병이 정에게 굳이 도장을 찍지 않고 훌러덩 네 글자 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단순 교부. 그러면 병은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의무를 안 지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죠. 이거를 병이 이 유리한 점을 누리라고 사려 깊은 배서인 을이 병을 위하여 백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읽어. 이러고 그게 지금 뭐 이제 언법이 내년도에는 폐지가 되는데 그 실제로 이게 그 유가증권 종이 쪼가리가 돌아다니는 것은 없지만 이게 그 현실 그래서 전자음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1년에 수십만 장이 지금 전자음이 유통이 되거든요. 전자음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어음의 그림이 모니터에 화면에 LCD에 또는 휴대폰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걸 가지고 실무에 여러분이 나가시면 그러면 이제 그 전자음 그래할 때 아주 요긴하게 어법 지식이 쓰일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병이 정액에 넘겼다. 이것이 실무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전자음을 이제 다루는 그런 업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배서는 다 백지식으로 합니다. 이건 병을 배려해서. 이게 오히려 일반적인 배서입니다. 정식의 배서가 오히려 보기가 드물고요. 병의 이름을 쓰는 게 오히려 보기가 드물고 대부분은 병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6대 효력이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혁군쌤 좀 전에 6대 효력 눈 좀 감아줄래? 1번에서 6번까지 효력이 뭔지 기억이 안 나. 혁군쌤 1번 2번이 권리 이전적 효력이고 1번이 뭐고 2번이 뭐였다. 1번이 엄상 권리를 이전한다는 거고 2번이 인적 항변이 절단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효력이 담보적 효력 뭐 그건 하나밖에 없고 4번 5번 6번이 자격 수여적 효력인데 머리 글자가 추선면이었다. 그지? 예, 여기에 이 6가지가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이게 오히려 일반적인 배서로 대우를 받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를 유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요걸 잘못된 지문을 찍는 사람들이 나와 백지식 배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아닙니다. 담보적 효력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효력이 다 있다니까요. 일반적인 배서가 오히려 백지식이거든요. 이게 왜 조금 전에 빨간별을 했을까? 이게 머릿속으로 한 단계가 비약을 해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오답을 찍을 수가 있어. 병의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병은 정액에 훌러덩 잉크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넘기는 단순교부를 한다. 단순교부를 했던 병은 담보 책임을 안 져요. 하지만 백지식 배서를 했다는 것 의리 도장을 찍고 공란으로 의리 백지식 배서를 한 거예요. 의의 행위가 백지식 배서지 병이 훌러덩 넘긴 걸 그걸 백지식 배서라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을은 분명히 도장을 찍었거든. 그러니까 백지식 배서에도 담보적 효력이 있다는 점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을은 도장을 찍었단 말. 이거 아래쪽에 빨리 여러분이 읽어라. 퀴즈. 예, 그 다음에 이제 심부름 배서, 심부름으로 하는 추심인 배서를 공부를 하지요. 뭐 이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자 여기 보자. 여기에 갑이 을에게 엄하면에 발행을 했고 뒷면에 을이 병에게 배설을 하면서 을이 나의 권리를 병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만기 플러스 1 플러스 2 뭐 이런 무렵에 내가 직업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만기쯤 해서 내가 뭐 한 2년 또는 3년 장기간 미국 출장 또는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럴 때 나 대신에 갑에게 가서 돈을 받아줄 심부름꾼 병에게 심부름 배설을 하는 그걸 추심인 배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추심하기 위하여라는 글귀를 쓰면 그걸 공연한 추심인 배설라 그러고 이 글자를 쓰지 않으면 숨은 추심인 배설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그지 영어가 더 이렇게 인식이 빨리 되는 이런 시절이 왔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추심하기 위하여 병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라는 글귀를 드러내는 쓰는 경우도 있고 그 글귀를 드러내지 않는 숨은 추심이 배설. 이 글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그지 숨은 추심이 배설한다는 것 겉보기로는 마치 을의 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병이 심부름꾼이 아닌 당당한 거래를 한 사람인 것처럼 써주는 걸 숨은 추심이 배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
나중에 혁풍쌤이 짧게 말한다고 그걸 공추배, 숨추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도록 공추배, 숨추배. 예, 먼저 이게 공연한 추심인 배서. 이거는 어떤 글자를 쓴다고? 여기 봐, 의리병에게 추심하기 위하여라는 글자를 쓴다. 또는 내가 장기간 미국에 출장을 간다,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돈을 받아줄 사람으로 병을 선임을 하면서 나 대신에 대리해서 돈을 받아줄 이런 글귀를 쓴다. 이거 말이야. 이것도 바로 출제자가 의리병에게 추심하기 위하여라는 글귀를 기재해서 그러면 학생들에게 바로 이거 그지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 안 보여주려고 추심인 배선할 때 꼭 의른병에게 대리하기 위하여라는 글귀를 기재하여 이렇게 냅니다. 요 문구로 아마 낼 거야. 학생들에게 추심인 배선을 냈다는 걸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특수배설을 공부를 할 때는 꼭 연습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흰 종이 뭐 하여튼 어쨌건 쓸 수 있는 공간.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 특수배서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공추배잖아. 배서 6대 효력이 있는지 그걸 OX를 직접 1번부터 6번까지 숫자를 매겨서 OX를 쓸 수 있어야 돼. 무조건 특수배서는 6대 효력이 있다 없다 그거 출제하는 거거든. 이제 요걸 혁풍쌤은 이렇게 할 거야. 배서의 3대 효력 이건 닦아버릴게. 그게 배서의 3대 효력을 이렇게 나누고 그 가운데 권리 이전적 효력에는 2개가 있고 담보적 효력에는 하나만 들어있고 자격 수여적 효력에 그지 추선면이라는 4번, 5번, 6번이 있잖아. 예, 이래가지고 여기에 1번에서 6번까지 하나하나의 OX를 매길 수 있다면 시험에서 특수배서 아마 2문제 나올 거거든. 무조건 정답을 찍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볼까? 공연한 추심인 배서. 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눌러. 일시정지 누르고 의리병에게 공추배를 했을 때 6대 효력 OX 빨리 연습장에 직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다시 화면 계속 스페이스 키를 또 누르기 바랍니다. 예, 그거를 6대 효력을 OX를 연습장에 직접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의리병에게 공추배를 했다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효력 6대 효력 중에 1번이 의의 권리가 병에게 이전이 되는가? OX X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일단 여기까지 공추배까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 또 2교시 촬영을 이제 쉬도록 할게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의의 권리가 병에게 이전이 되는 건 아니죠. 권리를 의리병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심부름꾼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지 권리를 심부름꾼 병에게 양도 이전하는 건 아니에요. 권리 이전을 하는 그런 효력은 없다. 그렇지 여기 써뒀네. 단지 뭐를 할 뿐이다. 의른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을 뿐이다. 의리병에게. 이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은 어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를 이전받지 못했으니까 어음의 주인도 아닌 병이 이 어음을 또다시 정이나 무 등등에게 팔아먹는 양도배설을 할 수는 없다. 이거 써두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 여기 바로 씁시다. 필기예요. 어음의 주인이 아닌 단지 대리권, 갑에게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데 불과한 병이 이 어음을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는 양도배설을 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서 6대 효력 가운데 동그라미 2번 인적 항변이 절단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자 강변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배서인, 배서를 받는 그지 피배서인 병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의리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병은 사기꾼 내게는 못 줘 소리를 병은 안 듣도록 하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자. 병을 보호하자는 건데, 여기서 공추배를 받은 병은 거래 안전 보호를 받을 값어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람은 거래를 한 게 아니고 대략 말해서 수당 한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를 받고 금을 받아다 주는 심부름꾼일 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니까 거래 안전 보호에 필요한 인적 항변 절단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그 줄을 한 줄을 읽으십시오. 여기에 요 글자는 여러분 삭제해 버리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거. 이거 민트 처리를 내가 안 했군요. 빨리 지워, 안 보이게. 요 심부름꾼까지만 알면 돼.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요령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법에서 배서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음법에서 만든 그 중요한 보호수단이 인선상이거든. 이런데 조금 전에 인선상 가운데 첫째 머리 글자 인적 항변 절단의 보호를 심부름꾼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게 인뿐만 아니라 선상도 똑같다고. 그건 병이라는 사람은 심부름꾼인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강제로 배설을 받은 강도 무권리자 을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공추배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 따위는 할 수가 없는 거. 그렇지? 인선상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거래 안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5번 머리 글자 선의 취득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심부름꾼에 불과한 공추배의 피배서인 병이, 심부름꾼 병이 갑에게 가서 돈 달라고 했다가 갑이 알거지니까 심부름꾼 병이 화를 버럭 내면서 엄의 주인인 을에게 화를 내면서 을아 너 물어내라.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추심의 배서는 담보적 결이 없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지? 무추기 구급해서는 담보적 효력이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배설을 받은 병이 전자에게 상환 청구를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몇 번과 몇 번과 몇 번, 그게 바로 머리 글자로 결국 뭐지? 인선상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게 배설을 받는 자, 병이라는 사람이 거래 안전 보호의 값어치가 없다면 인선상은 무조건 한 방에 세트 메뉴로 깨져버립니다. 이러니까 심부름꾼, 공추배의 피배서인 심부름꾼에게는 2번, 3번, 5번이 세트 메뉴로 다 깨져버린다. 이거 우리가 또 좀 이따 3교시 촬영에서도 특수배설을 이제 앞부분에 좀 더 할 건데, 어쨌건 거래 안전 보호가 없을 때는 눈 감아 세트 메뉴 몇 번 몇 번이 X로 떨어져 나간다고. 6대 1 중에 2번, 3번, 5번. 이제 그러면 다른 색깔로 4번, 5번을 표시하자. 여러분 여기 4번, 5번, 6번이 머리 글자가 추선면이지. 한마디로 4번은 추정력이잖아.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 연속이 있다는 거하고 동의어라고 배서 연속이 있다는 거하고 동의어란 말이야. 여러분들 여기 화면 한번 쳐다보실까? 이 병은 현재 배서 연속이 있나요? 배서 연속이 있어요. 쭉쭉 이어져 있어요. 갑이 을에게 발행했고 을이 병에게 공추배를 했고 현재 병이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병은 적법한 추심인 배서를 받은 심부름꾼 그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배서 연속이 있어. 그 다음에 배서 연속이 있는 사람인 병이 갑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병은 이 사람은 제대로
언금을 추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이런 추심인 배설을 뭐 위조를 했다는 등등 만약에 그랬다면 어쨌건 겉보기에는 배설 연속이 있어서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보이는 병에게 갑이 언금을 잘못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갑은 나중에 이중 지급의 위험을 면하다. 겉보기에 배설 연속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했다면 갑은 면책이 된다. 뭐라고요? 배설 연속이 있었다면 그때 지급인은 면책이 된다. 여러분들 몇 번과 몇 번도 세트 메뉴일까요? 알겠나? 4번과 6번 이것도 배설 연속이 있다면 4번도 6번도 O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배설 연속이 없다면 4번도 6번도 둘 다 한꺼번에 X로 깨집니다. 뭔 말인지 알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특수배설을 공부를 하는데 특수배설에서는 6대 효력을 꼭 출제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운데 2번, 3번, 5번은 거래안전보호가 필요하다면 세트로 전부 오고 거래안전보호가 필요 없다면 세트로 X 깨져버려. 4번, 6번은 현재 상태에서 배설 연속이 있다면 세트로 둘 다 오고 배설 연속이 없다면 4번, 6번 둘 다 세트로 X로 깨져요. 이런 요령으로만 풀이하면 특수배설 두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공추배의 출제 포인트 한 두 가지만 보완을 하지요. 위에 6대 효력 가운데 6대 효력에서 1번 효력, 권리 이전적 효력이 공추배는 없다. 그래서 엄의 주인인 을이 심부름꾼 병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게 공추배일 뿐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엄상 권리가 이전이 안 되니까 병이 엄의 주인이 아닌 심부름꾼일 뿐이니까 병이 엄을 또다시 팔아먹는 양도배설은 못한다. 아까 그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병은 심부름꾼인데 만기가 딱 될 무렵에 우리 한 2, 3년 전에 전 인류가 고생했지 코로나 만기가 될 무렵에 심부름꾼인 병이 코로나에 걸렸다. 자가 격리를 했겠지. 그러면 병이 갑에게 가서 돈 달라고 못할 거 아니야. 그럴 때 병은 또다시 다른 정이든 누구든에게 또 한 번 더 재추심인 배설을 할 수 있다. 이런데 도저히 병이 직접 갑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재추심인 배설을 병이 정에게 하기 위해서는 갑이 승낙을 해야 된다. 갑이 승낙 안 하면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도 병이 갑에게 가야 된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병이 갑에게 직접 가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재추심인 배설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본인인 엄의 주인인 을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빨간 별. 그 다음에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은 엄의 주인으로 엄상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아니다. 엄의 주인이 아니고 대리권만 수여받은 사람이다. 이런데 병은 을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다할 수 있다. 기왕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면 병이 갑에게 언금 지급 청구만 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것만 대리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갑이 알거지가 되었다면 병은 그 앞에 또 다른 배선이 만약에 누군가 있다면 그 또 다른 배선에게 물어달라는 등등의 권리까지도 병은 본인 을을 위하여 대리할 수 있다. 또 다른 배선이 만약에 있다면 예, 이래서 잘못된 지문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추심인 배설을 받은 심부름꾼 병은 오로지 언금 지급 딱 청구만 할 수 있는 대리권만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게 을이 병에게 공추배를 하고 엄의 주인인 을이 사망을 했다. 이런다고 해서 병의 대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엄을 여러분 꼭 그게 엄을 상인들만 쓰는 건 아니지요. 엄을 뭐 상인이 아닌 비상인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아마 만장의 엄이 돌아다닌다면 만장 가운데 적어도 9,990장은 상인이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법전 한번 읽어볼까? 엄법 말고 저 앞에 상법 50조 열어봐. 뭐지?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엄을 쓰는 사람은 거의 99.9% 상인이거든. 그러니까 상인인 을이 심부름꾼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병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두 번 출제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을이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그때는 공추배를 받은 병이 보호받을 필요가 없지. 병은 고래 안전 보호가 필요 없다. 인선상 보호가 필요 없다. 2번, 3번, 5번이 세트로 깨진다. 그래서 인적 항변 절단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출제합니다. 여기 봐. 만약에 을이 주행 계기를 조작을 했던 사기꾼이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가면 갑은 사기꾼 을로에게는 못 줘 그러는데 을이 그것을 공추배를 병에게 했다. 추심하기 위하는 글자가 있지. 그런데 병이 갑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갑은 병에게는 꼼짝없이 인적항변이 절단되어 대항하지 못하고 돈을 줘야 된다. 그럴 리가 없지. 이 병 이놈은 여기 사기꾼 을에게서 심부름꾼으로 왔다라는 게 쉽게 말해서 병의 이마박에는 사기꾼의 심부름꾼이라고 이마에다가 쓰고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놈한테는 갑이 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걸 아까 우리가 공추배는 인선상이 없다. 첫 번째 글자 뭐가 없다고? 인적 항변 절단이 안 된다. 갑은 을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랬던 거고 그건 여러분 이미 알고 있고 이러니까 갑이 사기꾼임으로 못 준다라는 그 항변을 을이 사기꾼임으로 못 준다라는 항변을 갑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병이 갑에게 나는 을림의 심부름꾼입니다 라고 병이 갑에게 갔는데 딱 걸렸어. 몇 년 전에 병이라는 놈은 갑에게서 돈을 빌려 갔다가 그 뒤에 휴대폰 전화번호 바꾸고 런어웨이 해버렸던 병이라는 놈이야. 그 놈이 을의 심부름꾼으로 갑에게 가가지고 돈을 달라. 예전에 병은 갑에게 빚진 게 있었는데 그 빚을 안 갚고 도망갔던 놈이 을의 심부름꾼으로 왔다면 그때 갑은 니놈 병 잘 만났다. 내가 이걸 언금을 원래 지급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네 놈이 예전에 나에게 돈 빌려갔던 그거하고 퉁치자라는 상계로 갑이 대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계 퉁치고 네 놈 병이 들고 온 엄에 대해서는 나는 돈 못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 갑이 병에 대한 항변, 상계의 항변으로 병에게 못 준다. 대항을 하지는 못해요. 이유는 병은 병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엄의 주인인 을의 권리를 행사하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거든. 병은 그 도구에게 예전에 갑이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엄의 주인의 권리 행사에 퉁치자. 그거는 타겟이 빗나간 거야. 이거를 먼저 읽지 말고 빨간 테두리 빨간색으로 묶거든. 요 두 줄을 먼저 읽어. 알겠니? 갑은 을에 대한 항변, 을이 사기를 쳤으니까 나는 니놈에게 못 주겠다라고는 병에게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이 선량한 시민이라고 할 때 병이 예전에 갑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라고 할 때 을은 선량한 시민이고 그럴 때 병 너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 못 준다. 이 소리를 갑이 할 수는 없다. 알겠지? 요거 이제 파란 테두리 친 조문 빨리 읽어.
이거는 채무자 갑은 배서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만 소진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이라는 글자 이거는 오로지 이 말이잖아. 이거는 을에 대한 항변으로서만 병에게 대항할 수 있지. 병에 대한 상계의 항변으로는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만이라는 글자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